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네, 영화 찍고 싶은 배준입니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진심을 얘기해보는데. 네, 감독이 영화 찍고 싶은 게 당연하죠. 네. 솔직해주셨네. 감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한 번 감독은 영화는 감독이지. 계속 질러야 돼.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깜짝 이벤트 지난주에 했는데. 예. 제가 갑자기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네. 이제 10월 15일 날 저희가 재즈 공연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전날 했나요? 전전날 했나요? 그거 재즈 공연 전날이었죠. 예, 금요일? 전전날이었어요, 전전날. 목요일이었나? 네,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리허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코엑스까지 못 갔는데 네. 황대리가 이제 현장에 계셨는데 많이 오셨습니까? 그죠. 막 와서 뭐 김프로 쌍욕하고 난리라고 진짜 막 물병 던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녹취록 틀자, 녹취록. 그래서 진짜 뭐 불현듯 의도하지 않게 그냥 슬쩍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아마 이분인 것 같은데 장윤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진짜 선물도 주셔가지고 커피를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커피? 커피빈에서 이렇게 드립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거를 김프로님 거랑 저 거랑 2개를 챙겨 오셔가지고 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다 먹었죠, 그냥. 먹게 드리고. 이렇게 선물을 챙겨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우리 처음. 사인해드렸습니까? 사인 요청은 없었고. 없었어요. 데몰리션 할 때도 오셨던 정 대장님. 오셔가지고. 네. 제가 또 딴 거 못 드리고 깊은 허그 한번 해드렸어요. 진짜 별로다. 뭐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티켓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날 보니까 저는 그 뒤에 지비가 그렇게 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지비가 1시간이나 있더라고요. 그걸 근데 누가 와서 지비를 한 거지? 많이 왔어요? 사람은? 결국 많이 차진 않았고요. 집이 아동 심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던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 취향도 아니고, 셀프 디스네. 댓글 보니까 그냥 지비는 못하고 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못 듣고. 1시간 동안 얘기하시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지비 불러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럼요. 불러주십시오, 저희 좀. 불러주십시오. 영화사 관계자가 들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불러야지. 나 커피 좋아하는데.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 계좌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읽어드리려고요. 그래요? 후원해주신 분들. 네. 좋습니다. 잠깐만 있어봐요. 약간 그런 것 같다. 별풍선 같은 느낌? 그렇지. 아니, 근데 별풍선은 기능이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김정선 술값으로만 쓰세요. 김관우, 차세환 쇼쇼, 최철한, 허풍쟁이엔, 이명훈, 김동원, 선정적 노령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읽어드릴 뻔했어요. 이번 행사 관련해가지고 예매해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도니도니님, 팟빵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님, 이양 맞나 모르겠다. 니모 두석이나 이야기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핫도그님, 핫도그니님. 핫도그니. 네. 못 와서 차비랑 영화표로 후원해주셨다는. 이런 분도 계시네. 납대고리님 정말 감사드리고. 즐겁게님도 감사드리고. 네. 장윤님 말씀드렸고, 정대장 말씀드렸고. 캐스퍼 27님, 집이 못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말한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있었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게 아주 조촐한 그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였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못 왔다고 또 미안하실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미안하다고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관 대관해가지고, GB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다 다른 걸까? 저 멀리 등대에서 녹색빛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 오늘 컨디션 좋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인상적인 댓글을 하나씩 읽을까 싶은데요. 어떤 댓글들 있습니까? 저는 뭐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분들 다 아까 읽어드려가지고 저는 스킵하고. 배 감독님은 혹시? 저는 그 디테일 지적 들었어요. 그렇지. 백스 퓨처 관련 1편 마지막 장면 언급하신 것에 혼동이 오신 듯 티얼스님이 그러면서 1편 장면과 2편 마지막 장면을 나도 묘사해 주셨는데 맞네요. 예, 제가 혼동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있어요. 만화책도 20세기 소년이라고. 20세기 소년이라고. 어떻게 이게 그거랑 딴 거랑 헷갈리는 그 원피스랑 헷갈리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러니까요. 20세기 소년. 예, 뭐. 둘 다 열혈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20세기 소년입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근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댓글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구름을 벗어난 달님이. 뭐 많이 들어본 아이디래. 예. 페네그린 편에서 배 감독님 감상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통은 답정 후 부연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편은 왠지 담백했어요. 제가 답을 정해놓고 부연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황대리의 네. 말빨이 요즘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구름을 벗어난 달님께서 또 덧붙이신 말이 얼굴 인증까지 더해져서 혹시 모태키를 맞이하시는 건 아닐지. 제가 모태키가 뭔지 말해서 모태키가 뭐예요? 네, 검색한 결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더라? 하여튼 뭐 인생에 몇 번 온다는 뭐 전성기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이거라니.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썼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프로님도 하세요. 저는 뭐 누가 거기 쓰셨더라고요. 즐겁게요. 뭐 계속 겹치네요. 이분이 김프로가 좀 둔한 성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네. 제가 좀 둔해요. 네, 그래요. 네. 뭐 댓글 다는 것 때문에 그게 넙대구리님께서 좀 서운하다. 네. 본인이 팟빵 후원을 했는데 언급을 안 해준다.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막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사실은 아닌데 제가 김프로 쇼 때는 정말 하나씩 다 달았었거든요. 맞아. 네, 이제 힘들어가지고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네. 시네마스타는 차라리 제가 그 댓글 달고 있을 시간에 방송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차라리 보답하는 게 낫잖아요. 영화 하나 더 보고 뭐 하나 더 찾아보고 빨리 이런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는 자백인데요. 네. 자백한다고 그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더니 기대한다고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열심히 잘 준비했고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최승호 감독님 직접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황 대리는 급한 사정 때문에 저희 이제 그때 참석을 못 하시게 됐는데. 급한 사정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되면 어떻게 빠지고 와야지. 반차라는 게 있잖아, 반차. 그 정도도 못해? 큰 그림 방금 발이야 지금.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막 던지는 거야. 큰 그림. 3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차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 듣겠다고 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얘기해. 저도 스케줄 있어요. 저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 감독도 스케줄이 있는데 말이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맞춰지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회사에 또 결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직 대리라 그래요. 과장 정도 되는 날 우리가 봐줍시다. 그렇죠. 눈치 보면 살고 있는 미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회차는 저희가 최승호 감독님 모시고 배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속닥하게. 저희 공부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만 해도 진지하고 재미없겠네. 별로 없을 것 같아. 안 느껴질 것 같아. 뭐 봅시다. 드립 안 쳐서 뭐 끊기는 일이 없고. 편집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는 그런 이름과 생일을 여러 번 바꿨고 오빠 유우성의 지시에 따라 USB 메모리를 가지고 PC방에 갔죠.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 씨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인물입니다. 북한 의사 출신인 유 씨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롤모델로 통하던 사람이었죠. 2012년 어느 날 유 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됩니다. 유 씨를 찾아 북한에서 넘어온 유 씨의 동생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자백했다는 거죠. 하지만 길고 긴 재판 끝에 이 자백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각종 증거와 증인을 닥치는 대로 조작하죠. 그런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거짓말이죠. 결국 이런 사실은 시간이 지나 모두 드러나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조작된 간첩은 유 씨뿐이었을까요? 3년간의 끈질긴 추적으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입니다. 네. 이런 영화인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옛날 생각이 저는 많이 났어요. 네. 제가 이제 한참 기자를 그만두기 전에 빡세게 취재를 하던 사건이어가지고. 네. 본 사건이.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만감이 교차하면서 봤는데. 그럼 혹시 최승호 PD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셨다는데. 네. 두 분이 서로 아시고 같이 취재를 했던 적도 있었나요? 조금 달라서 저는 이제 뭐 데일리 뉴스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뉴스를 담당하는 이제 검찰 출입을 했었으니까 네. 취재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뭐 그 자리에서 만났다거나. 근데 이제 최승호 감독님은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는 알죠. 저는 알고 그렇죠. 그쪽은 저는 모르고. 뭐 하여튼. 네.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이미 그 최승호 PD가 MBC를 관두고 뉴스타파에 있을 때죠. 이거 시작할 때가 2012년도.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오빠 간첩한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민변에서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뉴스타파가 붙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따라가서 처음부터 최승호 PD가 이렇게 붙어서 했던 건 아니고 처음 그런 자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간에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기본 정보를 홍 대리가 정리를 해오셨는데 한번 살펴주시죠. 좀 뭐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고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영화 안에 있다기보다는 밖에 있는 케이스라 좀 뭔가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고요. 이게 106분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개봉했고요. 최승호 PD인데 여기서는 이제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최승호 감독 되겠죠. 15세 관람가고요. 주연이 되게 웃겨요. 주연 김기춘 원세훈. 정보 이렇게 나왔더라고. 빵 터졌어. 최승호, 김기춘, 원세훈 이렇게 나와있길래. 그래서 그렇게 갈로치고 본인. 갈로치고 본인. 센스 있다. 야, 이제 한나라의 국정원장이요. 이제 영화 주연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필모를 쌓고 계시고. 그분은 다양해요. 어디 수감도 되시고. 실형 다 살고 나오셔가지고. 원세훈.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은 125개로 시작했다가, 광대 많이 찾아줘서 이제 152개까지 확대가 됐고. 그런가요? 녹음하고 있는 현재까지 58,000명. 그래서 상승세고. 그래서 이거 뭐 스크린이 왜 이렇게 적게 배정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최대 많이 이제 확보했다는 이제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CGV 롯데 메가박스 순으로 보면, 상영 횟수 점유율은 1.2대 2.5대 3.6. 이 순서대로 가고, 상영관을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최대로 봤을 때 46관, 47관, 52관. 이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29개관, CGV 롯데 메가박스 순입니다. 29개관, 31개관, 메가박스 38개관. 이렇게 갔었는데, 이런 거죠. 대한민국 스크린의 절반이 CGV인데, 그 숫자에 비해서 이 배정된 관 숫자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뭐, 누가 몸을 살리는지,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CJ가. 좀 요즘 여러모로 이제, 회장님도 복귀하셨는데, 이제 좀 뭔가 진료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아직 창조경제를 응원해야지. 그렇군요. 딱 보면 이제 롯데는 되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딱 배정하고 있는 것 같고, 메가박스는 왜 이렇게 지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니? 지르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제작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고, 얼마 들었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돈을 좀 모았잖아요. 네, 4억 3천 얼마던데. 그래서 이제 목표액은 원래 2억이었는데 10일 만에 2억은 달성했고 지금까지 4억 3천만 원 정도 네.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을 했고 또 상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또 그 수익대로 가져가고 해서 이 추세로 가면 이번 주까지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뭐 적어도 뭐 제작비는 건지지 않을까, BEP는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의미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BEP를 넘고 이제 뭐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에 뭐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뭐 제작 영화를 만드는 데 쓰는 돈을 다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확보가 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적어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뭐 얘기는 저희가 이제 추성 감독님 모시고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뉴스타파에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MBC PD로 계시다가 이제 해직당하고 잘리고 난 다음에 뉴스타파에 합류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취재도 하고 영화가 된 거니까 뉴스타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 만났네. 아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 테레폰 마이크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뉴스타파는 2011년에 생겼어요. 2011년. 네. 이때가 이제 그 전국 언론노조 한참 그 2012년 대선 앞두고 이제 막 MB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탄압이 막 시작되고 하니까 세게 한번 붙었거든요. MBC에서 막 파업하고. 그렇죠. 근데 그랬다가 그 전까지는 사실 언론사가 파업하면 올스톱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경영진에서 좀 무서워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SBS에서도 2010년인가요? 파업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 전날, 그러니까 총파업 돌입하기 전날 밤에 새벽엔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가지고 이제 파업 안 하기로 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방송사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면 올스톱 된다. 그러면 이제 3사가 경쟁하는 구도니까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김재철 오빠가 필요 없어. 노는 애들 많아.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많고 걔네들 다 쓰면 돼. 하고는 실제로 파업을 했는데 그냥 계속 갔어요. 무대뽀로. 그런데 실제로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AD들 아니면 그리고 또 이 김재철이 되게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 MBC 사장이 되게 신의 한 수가 뭐였냐면 정말 그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기자, PD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력이 잘 안 돼가지고 주요 보직에 못 갔던 밀려나고 한직에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은 사람들을 다 요직에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 기회고. 절대 충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말 잘 들으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막 다 자르고. 그 이제 그때 잘린 거예요. 그때 잘려가지고 사람들이 우수수 나오고 막 그럴 때인데 이제 모여가지고 대한 언론을 우리가 좀 뭐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라는 명칭은 이제 공모로 확정이 된 거고. 한 표 차이로 참깨 뉴스가 될 뻔했대. 뭐 참되고 깨어있는 뉴스 뭐 이런 거겠지. 아무튼 뭐 참언론 뭐 깨어있는 뭐 이런 거를 고소한 뉴스가 아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참깨 뉴스가 될 뻔했대.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뉴스타파가 됐고 고 신영복 이제 성공회대 석좌교수 그러니까 직접 글씨를 써주셔가지고 뉴스타파라는 이제 제호는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에 이제 프로퍼블리카라는 비영리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이제 한국형 프로퍼블리카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이렇게 이제 출범을 했고 전액 그 후원으로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운영하고 월급 주고 뭐 이런 저런 거 제작하고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나 페북이나 뭐 이런 인터넷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미국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프로퍼블리카는 90개 이상 매체들하고 협력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일반 언론들은 매일매일 따라가는 뉴스를 써야 되니까 거기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탐사 보도를 정규 직원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에다 무료로 배포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뉴스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안 받았어. 받아 쓰질 않아 기사를 쓰면. 메이저 언론들이? 네, 메이저 언론이 받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개 하나의 또 다른 언론사가 된 건데 상대적으로 플랫폼이 없으니까
좀 영향력 면에서 누가 막 받아 써주고 논란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초반에 조금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같이 무시하면 별게 아니구나. 요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 쓰질 않는 바람에 네. 처음 같은 영향력은 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전 KBS 탐사보도팀이 이제 굉장히 좀 유능한 팀이었는데 네. 여기 팀장으로 계시던 김용진 전 기자가 네. 이제 여기 대표로 뉴스타파 대표로 계시고 뭐 황우석 사건 뭐 스폰서 검사 이런 걸 다뤘던 이제 최승호 PD가 잘리고 이제 일로 가셨고 네.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사람이 있는데 네. 권혜진 기자라고 네. 옛날에 동아일보 다니시다가 네. 그 분야에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이제 얻으셔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저널리즘에서는 아주 출중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또 같이 계시고 이제 젊은 기자로는 뭐 MBC 기자로 있던 박대용 기자, 네. 뭐 YTN의 정유신, KBS 시민보 기자, KBS 탐사보도팀 또 있던 최문호 기자,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옮겨가지고 그리고 지식 채널 2라고 왜 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제작했던 김진혁 PD도 제작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규모로 네. 기자, PD 뭐 이런 한 사람들은 한 20여 명 되는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 사건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님. 그렇죠. 그때 많이 이슈가 되고. 네. 뭐 네가 열심히 해서 오늘 뭐 했어. 뭐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조세 피난처 그래서 전재국 맞아. 씨 사실 페이퍼 컴퍼니 밝혀내 가지고 뭐 네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했죠. 그래서 유튜브, 페북 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로 이제 보도를 주로 하고 있는 네. 뭐 이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탐사 보도나 이런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는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파급력 있게 막 되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게 사실 조금 안타깝던 차에 이런 뭐 좋은 기획으로 영화가 나오니까 네. 네. 괜찮지 않나. 뭐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뉴스타파 자체가 주목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봐야 된다. 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사실 몇만 명이 본 걸로 하면 독립 영화, 재산 영화로 치자면 네. 굉장히 많이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TV에서 봤으면 훨씬 많이 봤을 텐데.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 극장에 찾아가서 봐야 되나? 이게 그게 좀 아침 아니면 밤 12시 넘어서 가서 봐야 이걸 알 수 있다니. 그렇죠. 이 정보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황 대리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에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대의 명분은 좋지만 그냥 그래서 이 만듦새 영화나 다큐의 만듦새까지 좋냐 그런 부분에서 제 아쉬운 것들이 많은 선례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작품만큼은 뭐 이런 명분에 못지않게 안에 구성이나 완성도 그냥 이 다큐멘터리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성도도 있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미도 전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저는 사실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팟캐스트 안 했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그래요? 주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주제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취재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막 나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 솔직히 한편으로 이제 자책이 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결국 그렇게 많이 모아서 취재를 했는데 네. 못 썼잖아 기사를. 네. 뭐 만족할 만큼 기사를 못 썼으니까 네. 속상함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케이스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그냥 안타까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 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뭐 단편적인 케이스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흔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줄기는 이제 크게 세 축으로 나뉘는데 네. 이제 뭐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이건 이제 사건이 끝났으니까 네. 그거 하고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사건들이 이제 더 나오죠. 더 나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교차되면서 계속 쭉 진행이 되는데 유우성 씨 사건은 시작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 영화가 나오는데 사실 결정적인 사건이라서 요거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좋네요. 정리해왔다고? 정리해왔죠. 좋네요. 이거 보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그럼요. 맞아. 그런 질문을 먼저 하자면. 네네. 저는 보고 나서 하나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한 명 돌아가신 분이 나오잖아요.
한준식. 예. 네. 한준식 씨. 그분의 역할이 뭐였는데 저는 그분이 유성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뭐였지라가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큰 줄기는 이제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람은 케이스가 이제 중간에 잠깐 나오는 것까지 치면 4명인데 네. 한 명은 그냥 잠깐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이제 큰 줄기는 3개거든요. 네. 이제 유우성 씨. 네. 유우성 씨가 누구냐면 이제 동생하고 같이 탈북자인데 이 화교 출신 탈북자예요. 네. 근데 원래 엄밀히는 화교 출신이면 네.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했어. 화교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최종 탈북을 한 게 네. 탈북을 해서 화교로 지내고 있다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화교인데 북한에 살았어요. 화교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 부모님이 네. 중국인 출신이어가지고 네. 북한에 살 때도 네네. 중국인 저 여건이 있었어.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하는 수 있는 신분이었구나. 신분이었어요. 네. 저는 화교 그냥 오로지 화교인데 탈북자인 것처럼 들어왔나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구나. 부모님이 이제 중국 그거를 가진 베이스를 가진 네. 그 중국인 여권을 가졌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런 분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분하고 네. 한준식이라는 이제 조사를 받다 돌아가신 분하고 네. 이제 마지막에 예전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네네. 이제 제일교포 네. 출신으로 이제 간첩으로 몰렸다가 이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이제 노인이 되신 분하고 이렇게 이제 세 케이스를 소개하는데 네. 유우성 사건을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2013년 1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24일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일면에다가 빡 씁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인데 간첩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북한에다가 계속 보내주는 사람을 검찰이 붙잡았다. 네. 구속했다. 네. 이 기사가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잡힌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봤더니 동생이 네. 탈북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 동생을 조사하다 보니까 동생이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오빠가 사실은 간첩이고 네. 그 공작을 하다가 탈북자들 정보를 싹 모아가지고 북한에다가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 1월에 그렇게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 이게 무죄 판결을 받고, 네. 그 뒤에 이제 증거 조작을 한 게 나왔는데, 유우성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함경북도 회령에 살던 사람인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모가 화교여가지고, 네네.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어. 네. 그래서 2001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대야. 네. 그래서 2004년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네. 그때 오기 전까지 회령에서 이제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의사를 하다가, 네. 이제 의사를 해도 월급도 형편없고, 네. 네. 그 이제 배급도 너무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중국인 저 여건이 있으니까, 네. 이제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밀무역, 네. 네. 송금해주고, 송금 네. 브로커 해주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인이 권유해줘가지고 한국 가자. 네. 네. 그래가지고 2004년 4월에 한국에 넘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넘어올 때 자기가 화교라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왜냐면 화교는 돈을 못 받거든요. 그냥 100% 퓨어한 북한 사람이어야 네. 탈북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4년 동안 2,5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네. 지원 정착금 이런 거를. 이 사람이 2004년 4월에 한국 와가지고 2005년 3월에 대구 카톨릭대학교 약학부에 이제 입학을 해요. 네. 이제 의사였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계속 학비를 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휴학을 하고는 복권방, 뭐 막노동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돈을 막 벌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6년 5월엔가 어머니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네. 네. 어머니가 이제 통화가 하거든요. 탈북자들은 가끔 통화해요. 네. 실제로 보면 네네. 이렇게 그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국경 지역 이런 데서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 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에 전화가 갑자기 끊기는 거야. 네. 우당탕하고는 전화 끊겨가지고 이건 영화에도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이부한테 붙잡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바로 중국 경유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네. 자기 이제 여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권을 단수 여권을 받은 거야. 우리로 치면 중국에 가서 북한에 통행할 수 있는 단수 여권을 받아서 네. 그 여권으로 들어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나온 거죠. 네. 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07년부터 이제 연대 중문과에 편입해가지고 쭉 이제 탈북자 모임 열심히 나가다가 2011년도에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탈북자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계약직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리고 이제 연대 행정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이제 밟고 있고. 그러니까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완전 엘리트지. 그리고 롤모델인 거예요. 넘어와서 잘은 쭉 이렇게 밟아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 탈북자 모임에서는 나름 굉장히 좀 인정받기도 하고 우리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2011년도에까지 이제 여동생이 계속 북한에 있다가 다 짐을 싸들고 중국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부모님하고. 여동생은 이제 북한에 있다가 다 나왔고 2012년도 10월에 이제 너도 한국으로 와라. 왜냐면 그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다른 여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너는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2012년도 10월에 들어오는데 그때 오빠가 코치를 해요. 네가 화교라고 하면 정착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들어와라. 그리고 화교라고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 이미 프레임이 좀 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청 공무원이고 화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 이걸로만 엮으면 사실은 그냥 추방하면 되거든요. 뭐 근데 이걸로 이제 간첩으로 이제 엮기를 해가지고 동생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합동신문센터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독방에다가 쳐놓고 이제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간첩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간첩이라고 이제 다 불고 그때 그 오빠가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보위부에 포섭이 됐다. 근데 거기를 강을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나왔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새벽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뭐 조사를 받다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공작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다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면 단수 여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수 여권이 아니면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네가 강을 건넜다고 진술을 맞춘 거예요. 막 지시를 한 거지. 왜냐면 단수 여권 가지고 한 번 나오면 끝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 하니까 가만 있어봐. 그럼 일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강을 건넜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붙잡혀가지고 근데 사실 그 추위에 강을 건너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거기를 왜 강을 건너서 들어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총 9가지로 쭉 혐의를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다 깨졌어요. 9개가. 싹 다 무죄. 왜냐면 아까 같이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뭐 조사받았다고 한 날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사진 찍고 있었고 노래방에서 사진 찍고 있었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9가지 혐의가 싹 다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문서들을 싹 다 조작해가지고 이제 얘가 사실은 갔다 왔다. 북한에 갔다 왔다. 한 자료들을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 15가지 문서를 조작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걸 부탁받아가 조작한 애가.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또 다 그게 아니라는 문서들을 실제로 발급받아가지고 내니까 아니 뭐 양쪽이 너무 다른 문서를 막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도 말쯤 돼가지고 그 법원이 중국 대사관에다가 갖다 주고 이거 좀 진위 좀 밝혀주세요.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다 조작됐고 변호사가 낸 게 맞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조작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 처벌해달라 이렇게 공식 회신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검찰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때 완전 난리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특별수사팀을 차려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 그래서 그냥 대충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실무자들만 몇 명만 대충 저 가벼운 처벌 받고 그 지휘했던 검사는 정직 1개월 정도만 받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동생은 원래 화교였다는 걸로 추방당하고 그 실제로 문서를 위조했던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실제로 그 위조했던 탈북자는 2년 실형 살고 추방당했어. 올해 3월에. 머리 나왔구나. 그래서 다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그냥 잘 살고 있고. 뭐 하여튼 요런 배경을 가진 이제 사건이 유성 사건인데
이제 이 맨 처음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가지고 우리 오빠는 사실 간첩이 아니었어요. 라고 그 동생이 네. 막 울면서 얘기했던 거를 보고 네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긴 스토리가 있네. 네. 뭐 이런 거를 알고 보시면 이게 97년 이후로는 그런 사건이 없다가 네. 요 사건부터 이제 다시 생긴 거예요. 네. 2011년부터 뭔가 간첩이 다시 막 활동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 나오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무죄인 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면 합동신문센터가 이제 하나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인 거네요. 그 장소가. 거기서 검증이 통과가 되면 하나원에 가서 이제 정착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합동신문센터는 신문하는데요. 네, 네, 모여가지고 다 조사받고 하는. 근데 무조건 탈북자들은 거기를 거쳐서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조사를 받고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서 뭔가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은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도 거기는 약간 법의 적용을 좀 안 받고 워낙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좀 나름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기 좀 그렇다. 네. 관심 있는 주제라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있었는데 합동신문센터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그 이제 가서 카메라 내리라고 네. 막 끄집어 내리고 이게 철조망 쳐 있고 거기가 이제 합동신문센터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받는 것이구나. 네.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안 재우고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동생 입장에서는 꿀린 게 있잖아요. 네. 자기가 화교 출신인데 그거를 감춘 게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게 약점이 드러나서 이제 잡힌 다음에 네가 화교인데 들어왔어? 그러면 이 죄가 더 커. 막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그쵸. 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오빠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니 그쵸. 엮을 수 있으니 타겟이 됐을 수도 있겠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네네. 뭐 아무튼 요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다른 사건하고 이게 뭐 해서 메인 사건이고. 네. 그렇죠.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사용해 왔나 뭐 이런 걸 그냥 관통하는 하나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라 저도 그냥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가서 봤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팩트 체크를 해보자 하는 거였으면 별 감흥이 이게 감흥을 느낀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거 뭐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3심까지 가서 뭐 무죄 판결 났고 뭐 때문에 뭘 조작했는지 우리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더 큰. 왜냐면 그냥 유성 사건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앞권은 영화의 가장 마지막이 앞권이던데. 정말. 그게. 얘기하면 안 되지. 2부에서 얘기하지. 네. 근데 뭐. 스포일러. 그게 정말 앞권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다행이라고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결국 무혐의로 떨어지니까, 뭐, 한 주기 희망을 그래도 뭐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걔네가 와꾸를 잘 짜가지고 잘 조작을 했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애초에 의도한 거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게 잘 조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나름 몇 번 얘기 듣긴 들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언론에 기닫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류 언론에서 작정하고 한 이슈를 덮으면 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구나. 덮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이 보고 나름 찾아보고 한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워낙 사안이 이렇게 뭐 영화 다큐멘터리로 정리가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만 딱 그 기사로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는 기사로 보면 이걸 쉽지 않죠. 연결해 가지고 흐름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그냥 그건 스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와, 이런 사안이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 세상 거기서 저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유구성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리가 필요하시면 제가 옛날에 썼던 네. 도다리 쑥국보다 못한 증거 조작 사건 이래 가지고 쓴 게 있어요. 기사 왜냐면 그날 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쓴 날 그래도 이제 빡빡 우겨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MBC KBS 안 나왔어요. 근데 더 뒤집어지게 화가 나는 거는 그날 도다리가 잡히기 시작해서 도다리 쑥국이 맛있다는 기사가 양사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도다리 쑥국 찍은 얘기할 때냐. 첫눈 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도다리 쑥국보다 이 기사가 못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막 썼던 게 있는데, 거기 찾아보시면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명태 양식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거기 이제 쉽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좀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유성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쭉 만들었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꽤 나름대로 발품을 열심히 이제 팔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몇몇 부분은 사실이 주는 그 감동 내지는 그 먹먹함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아까 주연으로 소개하신 분들 나오는 장면들이 다들 참 기가 막혀요. 그 장면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짜 찍혀버린 거, 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포착된 순간에서 일어나는 막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깝깝하기도 한데, 보고 나오면. 근데 그 장면들에서는 어쨌든 일종의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딱 맞닥뜨려서 딱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게 찍혀 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에는. 그럼 뭐 그 장면들 정말 계속 뇌리에 남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최승호 감독, 여기서는 감독이죠. 원래는 이제 뉴스타파의 저널리스트신데, 이 다큐멘터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완결성 있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탐사 보도, 기획 보도가 아니고, 하나의 극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한 부분이 있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팩트를 이렇게 나열하고 비교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탁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아무 정보값이 없는 컷들인데 되게 좋은 컷들이 많아요. 그 왜 강 이렇게 쫙 깨져가지고. 네네네. 그거 되게 인상적이던데.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법원, 국정원 건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응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되게 큰 화면을 보니까 위압감이 들고 내가 우리나라를 잘 모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거 가볼 일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뭐 난 가봤는데 뭐 잘못했어. 아무튼 뭐 그런 좀 놀라운 순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생각 기대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생각나면서 하여튼 김프로님 진짜 만감이 교차했어요. 하필 저는 이제 그때 고기 출입을 막 하면서 이제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취재를 했으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자가 만든 게 이 사건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진 않고요. 또 대명문 씌우는 약간 삐졌어. 애안해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볼까요? 얼마나 지금 볼까요? 피해갈 수 없지. 6만이 봤잖아요. 야, 제 생각에는 만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걸 그냥, 제가 익히 아는, 뭐, 독립영화나, 뭐, 죄산 영화, 혹은 다큐, 뭐, 이런 걸 찍는 지인들은 이 정도 스코어 나오면, 됐다! 이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더 가는 건 무조건 이제 고마운 일이다. 근데 제 생각엔 어떤 이제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이런 걸 생각하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야지. 뭐 이런 기대를 품을 수도 있는 숙자긴 하고.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 폭발적으로 관객 수가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슈몰이를 딱 해서 이제 지금 본 사람만큼 더 보면 만약에 그럼 대성공이 아닌가. 12만이면 대성공이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저도 뭐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사실 이슈몰이가 꽤 됐어요. 개봉하기 전부터. 사실 요 정도 사이즈의 다큐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많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충분히 이슈몰이가 돼서 한 첫 주차에 아마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관계를 많이 갖고 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잘 유지한다면 뭐, 첫 주차만큼 보겠지만 사실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이미 많이 보셔서. 그래서 뭐, 이 추세로 가면 저는 한 10만 언더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스코어를 매주 이제 좀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 몰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럼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언뜻 그냥 한 8만
8, 9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SNS를 통해서 우리 이제 비슷한 걸 보고 비슷한 데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애정도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크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백이 지금 거의 막 온 국민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 주변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얼마나 봤지 했는데 6만 명이 엄청나 많이 봤다. 네. 왜냐하면 뭐 2, 3만 명 보면 사실 대박이거든요. 저예산 영화들은. 네. 6만 명이나 봤으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짝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6만 명이면 몇 프로야? 우리나라 국민의. 그쵸. 정말 뭐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가다가 이걸 본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숫자인데 사실. 네. 그래서 본 사람들이 그 착각을 딱 깨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자각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 제 주변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제 주변일 뿐이고 네. 만약에 정말 내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알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지어지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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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볼만하다. 맞습니다. 네. 2시간을 들여서 볼만하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피곤한 이제 컨디션으로 가서 봤거든요. 네. 전 딱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제가 보다 잘까봐 진짜 피곤했거든요.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이제 막 너무 유쾌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실소 터지는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연출이 좀 잘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되게 이제 탁 잘 꼬집고 어떨 때는 되게 진중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여줄 때는 떨어져 있고 네. 그 거리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재를 내가 이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명감과 그 의무감에 그걸 다루는 방식이 되게 거칠거나 무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는 특히 네.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그러지 않고 거리 조절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두 번째 느낀 건 몇 명 없긴 한데 관객들이 신나게 욕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같이 서라운드로 저희는 삐삐삐 이러면서 보통 그런 기분이 나쁜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막 서로 막 떠들면서 막 보는데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보면서 한풀이는 좀 됐어요. 저는 보면서 관객층을 또 한번 쑥 쳐다봤는데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 20대부터 뭐 한 40, 50대까지 네. 뭐 다양한 연령층이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나 했는데 뭐 백안도님 얘기처럼 내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네, 네. 저는 그 페스티벌 하기 전날 네. 그러니까 리허설 다 끝내고 네. 밤 11시 11시에 가서 봤는데 신기한 거는 다 혼자 왔더라고요. 같이 온 커플들이 별로 없고 다 혼자씩 와가지고 영화를 보길래 또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그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극장을 가서 뭔가를 본다는 게 체험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 가서 보겠다. 네. 뭐 이런 자세로 접근한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뭐 하여튼 꼭 찾아가지고. 네. 근데 아예 외면을 받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면 또 그렇게까지 많이 없지는 않아서. 네. 네. 뭐 댓글 중에 뭐 제주도 열어달라고. 제주도. 제가 그런 역할은 아닌 사회공헌 담당자입니다만. 네. 사회공헌 제주도에서 안 하나? 있죠.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주도 합디다. 네, 그래서 전 약간 저도 그 생각 들었거든요. 이거 시간을 안 틀면 어떡하지? 멀리 가서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꽤 해요. 정말 민망하게도 일단 3대 멀티플렉스에서 일단 다 해요. 그쵸. 네. 다 있더라고요. 외화 중에 한두 군데에서는 아예 안 트는 외화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근데 지금 3대 회사가 공이 다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무조건 해요. 이쯤 되면. 네. 그러니 핑계댈 게 없는 거죠.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관객 예상은 뭐 그냥 정말 냉정하게 맨날 그 보는 스코어대로 저희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사실 막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도 막
기사도 맞습니다. 막 나오고. 맞습니다. 좀 회자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방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 굳이 극장 안 가고 TV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냥 그 생각이 나요. 사실 피니스첩에서 그냥 보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걸 다큐로 전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막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그럼 추천을 하고 싶으십니까? 황 대리는?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뭐 관심 많으시고. 혹시 내가 놓친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사건을 잘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보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과연 이걸 찾아서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큐멘터리라는 걸 잘 안 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찍은 다큐멘터리니까 꼭 봤으면 좋겠다. 저는 아예 관심 없는 시사에 관심 없는 여자친구, 시사에 무관심한 남자친구, 내지는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모님, 이런 분들하고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본 사람들이 얘랑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 줄 테니까 가서 보자. 뭐 이래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뭐 사줄게 가서 보자. 뭐 이래가지고 좀 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시겠네. 맞아요. 어차피 뭐 이 정도 사회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이미 다 익히 아는 얘기고 따라가고 있는 얘기일 테니까 아예 전혀 그냥 전혀 관심 없고 전혀 모르는 분들을 좀 어떻게 회유해가지고. 맞아요. 회유는 이럴 때 해야지. 그렇죠. 회유. 그렇지. 협박은 안 되지만 회유. 협박도 뭐 때리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설득이라고 합시다. 설득. 설득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 괜찮은 영화니까 좀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최승호 감독님 모시고 작품에 대한 또 제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